맡은 이선우입니다. 먼저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리더십 강의를 하라고 전달은 받았지만 제가 지금 당장에 누군가에게 누군가의 앞장서서 내가 리더다? 아니면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제가 리더가 돼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느끼는 리더와 리더십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쭉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더십은요, 뜻을 찾아보니까 사람들을 공통된 목표에 집합시키는 거래요. 그런데 저는 사실 카톡 프로필에 전에 있던 유사나의 모든 과정을 없애지 않은 이유는 그 또한 저이기 때문에 제 과거를 없앤다고 해서 사진을 없앤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저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게 부끄러운 과거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당당해요. 사실 제가 이 주네스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도 사실 부끄러움 1도 없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주네스라는 거, 네트워크 마케팅일 수도 있지만 그 회사가 지금 주네스라는 회사에서 공통된 목표라고 하는 건 각자 나름의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주네스라는 도구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내가 힘든 정말 리더가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리더가 되기. 쉽지 않아요. 유산화에서는 그래서 처음부터 리더라고 했는지 참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들이 다 각자의 개인 사업, 사장님으로서 호칭을 불려가고 있는데, 사장님이든 리더든. 근데 뜻이 다르니까 일단은 내가 먼저 우리가 말하는 리더가 된다는 거는 정말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리더가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사실 내가 주네스를 가입하고 나서 혹시라도 지금 혼자일 수도 있어요. 혼자일 수도 있고 파트너 한 분일 수도 있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파트너가 몇 명이든 내가 혼자 있든 나 혼자서도 충분히 내가 리더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더가 되는 과정에서 내가 리더가 되면 그 사이에 파트너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파트너가 될 예비 파트너가 나를 보면서 바뀌어가는 나를 보면서 또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게 바로 리더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리더의 조건으로 책을 지금 오늘도 책 나눔이 있지만, 여러 가지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헌신을 꼽았어요. 헌신은 사실 누군가에게는 그냥 그래, 나 남을 위해서 바칠 수 있어, 내 거 조금이라도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정도의 헌신 가지고는 리더라고 한두 가지 가지고 리더라고 총칭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헌신은 꿈꾸는 사람과 실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내 파트너에게 어떻게 해주겠다, 네가 오면 내가 어떻게 해줄 것 같다라는 어떤 마음가짐은 있겠지만, 사실 그거를 생각만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점점점으로. 그런데 그걸 직접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실천하기도 하겠지만, 느껴가는 과정 중에 하기도 하겠지만, 정말 헌신하는 거는 두 가지인 거죠.
생각만 하는 사람, 반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헌신은 결과적으로 행동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쉬운 건 없죠, 사실은. 우리 처음 미팅할 때 말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특히나 우리 이수연 스폰서님께서 미팅해 주실 때 저는 미팅할 때마다 했던 말씀. 네가 이렇게, 그러니까 당신이 어떠한 과정을 약속을 지키면 그러면 나는 어떠한 약속을 나도 지키겠다. 근데 사실 이 서로 간의 약속이긴 한데 어느 한쪽에서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 약속이 조금씩은 무언의 약속이 깨지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은 깨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본 이수연 스폰서님은 본인이 했던 말은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실천하는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그걸 보고 믿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저는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을 내뱉는 건 사실 쉬워요. "나 이렇게 할 거야." 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올해 죽은 목표 높게 잡았어요. 높게 잡았지만 이 말한 것을 이루려면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제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기? 그거 하나를 지금 제가 들쑥날쑥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리더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만약에라도 여기 계신 분들도 뭔가 내가 내 자신과 꼭 타인과 아니어도 돼요. 다른 사람과 아니어도 되고 내 자신과 뭔가의 약속을 하셨다면 지키려고 실천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어쩌면 가장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반 이상은 해 보려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사람은 4가지 정도가 있대요. 유형의 4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떤 목표가 있으면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대요. 주변에 보면 있어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목표가 없다는 게 뭐 삶에 뭐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삶에 너무 만족을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면. 그래도 남편이 돈 벌어오고 내가 굳이 아이들 케어하면서 돈 벌지 않아도 뭔가 새로운 걸 찾지 않아도 이 삶이 크게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뭐 가족들이 누가 아픈 것도 아니고 정말 평범하게 뭐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나중에 너 목표가 뭐야?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왜 그걸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새로 뭐 가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목표가 없이 내 나이에 뭐 그냥 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은 굳이 내가 남을 위해서 헌신할 필요가 없죠. 두 번째는 참여를 꺼리는 사람이 있대요. 이런 사람들은 목표는 있어요. 그런데 '목표에 다다를 수 있을까?'라고 미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사실 자신을 믿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이 과정을 위해서 헌신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이 참여를 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낙오된 사람인데요. 목표를 향해서 출발은 해요. 내가 강력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지금 처음에 서로 배를 같이 항해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노를 젓고 있기 때문에 정말 힘이 덜 들 거라고 힘은 들 거지만 정말 덜 들 거라고 그렇게 해서 저는 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에 유산화를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저는 힘을 받고 위에서 끌어주고 밑에서 받쳐주고 같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힘이 덜 들고 즐겁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즐겁기도 하고요. 그런데 목표가 있지만 내가 하는 과정 중에 일이 힘들어지면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고 보통의 사람들은 네트워크를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죠. "거 봐.
네 주변에 너도 마찬가지지만 네 주변에 성공하는 사람 없을걸? 성공하는 사람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근데 정말 이용호 사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올해 이용호 사장님을 보신 분들이 내년에도 그 자리에서 보고 있다? 그럼 성공한 사람이라고, 성장한 사람이라고 반드시 그렇게 단언을 하셨거든요. 확언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력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면 헌신도 해요.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죠. 힘들 수 있어요. 당연하죠. 어떻게 우리가 다 완벽하지 않은데 힘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스폰서님과 나와 파트너와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덜 힘들게, 그래도 덜 힘들다 느끼면서 힘들면 사실 표현하면 돼요. 표현하면서 같이 도와달라고 하고 내가 그 힘든 파트너를 도와주면서 서로 끌어주면서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4가지 유형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보면 벌써 우리 2022년도가 반이 다 지나갔죠. 다음 달이면 이제 이번 주에 7월이 시작되잖아요. 올해 목표 세우시지 않으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특히나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년 계획을 세우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내가 올해 계획한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한 것을 이루려고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지 정말 나 이거 하나만큼은 꼭 해내야겠다라고 해서 어떤 한 가지를 내려놓고 정말 내가 좋아했고 내가 정말 소중하게 했던 것들을 잠깐은 내려놓고 어떤 대가 지불을 통해서 지금 목표를 꼭 뭐 대가 지불 안 하셔도 사실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떤 유형인지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나를 믿고 따르려고 하는지 내가 꼭 스폰서가 아니어도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정말 내가 내가 혼자라면 내가 남들이 나를 봤을 때 나를 믿고 따라오려고 할 수 있나? 내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만약에 내 마음에서 아니라는 대답이 나왔다면 이거는 저 스스로의 헌신 정도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나를 위해서 아니면 타인을 위해서 내가 손 내밀어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정도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스를 받고 싶다면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리더십을 오늘 내용을 보고 있지만 정말 현명한 리더라면 우리가 여기에서 힘들어하는 사람 아니면 옆에 떨어져 있는 사람 내 파트너가 됐든 내 형제 라인이 됐든 내 스폰서님이 됐든 다른 사람이 됐든 같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함께 으쌰으쌰 가려면 정말 혼자서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함께 멀리 가려고 생각하시면 좋겠거든요. 그게 저는 현명한 리더라고 생각이 들어서 현명한 리더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는데 현명한 리더는요. 내 스케줄을 미리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파트너의 스케줄도 미리 파악하고 있으면 굉장히 좋죠. 오늘, 이번 주, 그 다음 주, 이번 달, 다음 달 모든 계획과 스케줄을 사실 미리미리 짜놓으면 그게 다음 주 거가 캔슬이 된다고 한들 그 다음 주에 약속을 땡겨올 수도 있고 새로운 것들을 다시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스케줄과 파트너의 스케줄을 반드시 웬만하면 알아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현명한 리더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하다 보면 제가 원하는 사람만 들어오던가요? 저랑 성격이 맞는 사람만 컨택이 되던가요? 절대 아니거든요. 저와 같지 않은 그 나머지 사람들이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들어올 확률은 정말 희박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 교류한 경험으로써 어떤 나와 다른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규칙을 깨는 융통성이 필요해요. 규칙이 있어요. 어느 그룹이나 저희 월드비전마저도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틀이 있겠죠. 그런데 이걸 깨래요. 어떻게? 융통성 있게 뭐죠? 유두리 있게? 유두리 있게. 전라도 말로 유두리 있게. 그런 말이 있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그 과정 중에 어떤 한 틀에 대해서 이거를 배웠어. 그런데 조금만 달리 보이니까 다른 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이 틀을 배우기에. 나는 그 성격이 아닌데. 그럼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거절하실 건가요? 거부하실 건가요? 그럼 내가 힘들면 내 파트너들은 더 힘들다고 보면 되거든요. 내가 먼저 그런 변화에 잘 적응하면서 내 파트너들도 같이 적응할 수 있도록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우리 리더는 선천적인 게 아니래요. 타고나는 게 아니래요. 타고날 수도 있겠죠. 뭐 99%의 사람들은 아니라지만 1% 정도는 0.1% 정도는 타고날 수 있겠죠. 그리고 교육으로 길러지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분석하고 소통하고 변화하는 것을 계속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게 리더가 되어 가는 과정이 굉장히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분석하는 건 사실 내 파트너들에 대한 이 마케팅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파트너를 알고 가는 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월하게 갈 수 있겠더라고요. 나와 다른데 쟤는 왜 저럴까? 도대체 어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나는 안 그럴 것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일단 그런 누군가를 내가 분석한다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고 어떤 성향인지 알아보고 요즘에 성격 테스트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파트너들에 대한 좀 정보를 조금 알아간다면 내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직이 크고 작음이 상관없어요. 우리 월드비전 안에 주네스 안에 월드비전이고 월드비전 안에 팀 뭐 아우라도 있고 샤이니도 있고 뭐 우리 텐스타도 있고 여러 팀들이 있잖아요. 그 아우라 팀 안에서도 우리 여러 가지 팀들이 또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직이 크고 작은 건 상관없어요. 누구나 상관없이 나 혼자여도 리더가 될 수 있고요. 내가 준비된 리더가 되면 사실 새로 오는 파트너들에 대해서 훨씬 더 빠른 케어와 내가 안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리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가까워집니다. 방법으로 가까워지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특히나 어느 수장이 있어요. 대표가 있고 뭐 우리가 인제 말하는 그룹장님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아우라의 팀에는 우리 이수연 스폰서님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스폰서님들이 계시고 그런데 이 어떤 딱 그 직책이나 아닌 그런 책임을 맡고 있는 누군가가 말 한마디를 했을 때 굉장히 크게 다가오죠. 왜냐하면 옆에 형제 리더가 말하는 것과 내 파트너가 말하는 것과 스폰서님이 말하는 거 아니면 그룹장님이 말하는 거 아니면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뭐 주네스의 회장님을 만난다든가 다르죠. 누가 어떤 말을 하는 건 굉장히 다른데 이 말은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핵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말을 전달할 때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조심한다기보다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리더의 말글을 우리 처음에 책 나눔으로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발췌한 내용 중에 어 내가 만약에 어떤 한 일이 있어요. 파트너가 어떤 서운한 일을 얘기했어. 그러면 그 서운한 일만 가지고서 반응을 하면
그 첫 반응이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그 첫 반응을 짜증을 내면 그 처음과 끝이 짜증으로 끝난대요. 아니면 우울하기 시작하면 우울로 끝나고요. 부정으로 시작하면 부정으로 끝난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파트너나 스폰서님한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정말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생각을 하고 첫 발을 내딛는다고 하잖아요. 그 첫 발을 내딜 때 첫 반응을 내 사실적인 감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나한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라고 한 번은 생각을 해서 내뱉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한 그 말투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려고 했던 의도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내가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반응을 내가 지금 무엇을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그 말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그 진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실 어떤 이건 예를 들어야 되는데 이 예를 드는 게 굉장히 어 길어 가지고 여기서 다 말할 수 예로 들기에는 좀 그랬었는데 제가 내용 발췌한 거는 유튜브에 한번 아니 우리 아우라 톡방에 한번 올려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잠깐 그 짧은 내용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려고 하는 그 팩트가 무엇인지만 내가 그냥 저걸 통해서 내가 뭘 원하는 건지만 파악하시면 된대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성급하게 '얘가 왜 이럴까?'라고 그냥 막 넘겨짚지 마시고 성급하게 결론 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만 딱 그냥 파악을 해서 나의 감정과 그것을 관찰하고 파악하고 난 후에 내 마음을 얘기해도 늦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를 제가 이 내용을 여기 한 화면에서 다 풀려고 하니까 굉장히 쉽진 않네요. 그리고 이 말에서는요. 건강한 말은 건강한 몸에서 나온대요. 그 이유가 저는 알겠더라고요. 내가 힘들고 지금 오늘 하루 막 피곤해 죽겠는데 옆에서 말 한마디가 툭 던졌는데 그 말이 내 귀에 거슬려. 그럼 내 입에서 뭐가 나가겠어요? 짜증이 나가겠죠. 그래서 제가 건강해야 내 몸이 건강해야 내가 말하는 것도 사실 건강한 말이 나간다고 하니까 항상 체력 관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어 제가 마지막이 아니라 이 성장과 성공을 만들어낼 리더십 중에서 첫 번째가 목표예요. 목표 설정인데 이 목표 설정하는 게 그냥 두리뭉실하면 안 돼요. 우리 Y주네스 얘기하잖아요. 왜 내가 주네스를 하려고 하는지, 왜 네트워크 마케팅 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보시면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천 가능한 그리고 내가 노력하면 실현 가능한 목표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걸 분석해야 돼요. 내가 리더나 아니면 스폰서님 먼저 경험하신 분들 있잖아요. 먼저 경험하신 분들의 그 경험에 데이터라는 양념이 더해지면 정말 금상첨화거든요. 이 데이터는 내가 경험해 본 것을 나열해 놓은 거잖아. 내가 이렇게 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 이렇게 해 보니까 안 되더라, 되더라. 이런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들을 내가 들어. 듣고 나서 다 그거를 실천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듣고 내 거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내가 할 만한 것들을 콕콕 집어서 이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적절하고 정확한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피드백은요. 해 보니까 내가 나를 피드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남이 나를 피드백해 준 건 어떻게 보면 감정이 쪼끔 들어가면 "너 어떻게 어떻다더라."라고 하면은 약간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특히나 강의나 아니면 인제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말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를 피드백하는 게 하루를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느끼는 그것들을 모아서 정리를 하면 그다음에 행해지는 실수도 덜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공을 만들어내는 확률이 높아지죠. 그리고 리더는요.
어디 갔죠? 리더는 우리 팀원들에 대해서 연대감과 소속감을 통해서 팀 내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게 정말 가장 큰 리더십이라고 해요. 우리 아침에 항상 김문서 사장님께서 글 올려주시죠. 정말 대단하시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감사하고, 이 팀에서 어떤 응원을 해주시고 사기를 북돋아 주는 거는 오늘 하루 시작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근데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누구나 하지 못하죠.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 꾸준하게 해주시는 우리 김은서 사장님께 정말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거는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실패한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가 실패한 이유는 자기들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3가지 요소가 있대요. 빨리 갈게요. 죄송해요. 너무 길어졌네요. 첫 번째가 독심술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통찰력과 직감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몇 마디만 나누면 나는 너를 파악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스스로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내용을 정확하게 듣지 않고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뒤에는 다른 진실이 있을 거야 라고, 다른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이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정말 무시하게 되고 사소한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뭐 억양이나 말 습관 아니면 말투, 글자, 이런 뭐 행동, 이런 것들에다 집중하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는 중요한 대화가 정말 진전되지 않고 대화 내용이 남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했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남을 굳이 저 사람이 저 얘기를 왜 할 거야라고 저 혼자 그냥 파악하지 않으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 독심술은 굳이 여기서 필요하지 않거든요. 두 번째가 필터링이에요. 자기들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게, 이 필터링에서 말하는 게 요약과 필터링이 똑같은 능력이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우리는 제가 말한 것을 요약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한테 전달할 때는 자기가 들은 것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필터링인데, 그 필터링을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 입맛에 맞는 얘기를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가지고 이 상대방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고 제대로 된 내용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필터링을 할 때도 많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말 중에 중요한 말을 걸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걸러내는 요약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 이 상대방한테 하지 말고 제대로 그냥 정확하게 팩트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 보는 안목이 있다고 생각한대요. 내가 처음 봤어요. 근데 한두 시간 얘기 나눠보니까 쟤 어떤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제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그게 전부는 정말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천천히 알아갈 수도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그 사람을 알아보고 내가 파악을 하는 거지, 누군가한테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습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만 믿는 거죠, 사실. 네. 제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네요. 죄송해요. 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지금 리더십이나 리더에 관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글귀 하나 찾아보니까 좋은 일 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삶을 살고 싶으면 딱 하나만 준비하면 된대요. 좋은 나. 내가 돼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리더가 되면 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남 바꾸기 쉽지 않죠. 내가 바뀌면 되죠. 네. 오늘도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화이팅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강의가 좋아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